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유니스트 1번 팀의 사전 연구 계획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연구 주제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고려한 폭염 대피 시설 입지 선정 최적화입니다. 권상진 교수님과 윤석효 조교님, 그리고 팀원 문종준, 변민재, 최윤서, 한서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 온도 상승이 현재 범지구적인 폭염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게 현재 전국의 곳곳에 무더위 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미미했고 본 연구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설치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무더위 쉼터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공공민간시설들의 설치 과정에서 인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연구에 필요한 최적화 기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할 것 같지만 현재 대부분의 위치 최적화 기술들은 아래 4가지 간단한 수학적 모델들로 정리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트 코벌 모델입니다. 이는 모든 수요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입지수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모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특정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의 설비가 필요한가, 또는 하나의 설비로 최대 얼마만큼의 면적을 커버 가능한가를 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활용 실내로 고속버스 정류장 수 문제,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수 구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맥시머 커버링 모델입니다. 이는 제한된 수의 설비로 서비스를 받는 인구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트 커버 모델에서의 목적이 면적이 인구로 바뀐 것뿐입니다.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설비로 최대 몇 명의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지, 또는 몇 명의 인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최소 몇 개의 설비가 필요한지 등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피메디안 모델입니다. 이는 최소의 수송 비용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피계 이하의 시설 설치 입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수많은 장소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입지들 중에서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피계 이하의 시설 위치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모델입니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재 시설 설치에 자주 사용되고, 그 민간 시설에서도 소비자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센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가장 멀리 떨어진 수요에 대한 거리를 최소화하는 모델로서 서비스의 수준이 나쁘고 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지역 고객들의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실제로 경남 진주시 대상 의료시설 최적 입지 선정과 고속도로 설비센터 위치 선정 등에 활용됐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연구의 이 모델들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구조도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연구에서는 울산 남구가 전체 목표 면적이므로 가장 먼저 이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염 대피 시설 개수를 구하는 데 세트 커버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결과가 유동인구를 고려한 울산 남구 전체 폭염 위험군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맥시멀 커버링 모델을 통해 판단한 후 폭염 대피 시설의 최종 개수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P값을 구한 후에는 폭염 대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입지를 선정해두고 이 입지들 중에서 폭염 위험군들의 거주지 기준 가장 이동거리가 짧을 수 있도록 P메디안 모델을 사용해 위치들을 선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슷한 효율을 내는 입지 경우들이 존재할 경우 P센터 모델을 사용해 취약계층까지도 최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입지 경우를 선정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최적화 관련 이론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단 저희 이 옵티미제이션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모델을 수립하여 최적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모델이 어떤 것을 수행해야 하냐면 비용을 크게 해서 쉘터를 많이 지어 접근성을 올리는 것과 너무 쉘터가 없어서 접근성이 낮은 것 사이에서 제한된 비용 안에서 이거의 최적화를 구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최적화를 좋아하는 그 오퍼레이션 리서치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그 상황들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이 모델이 클라이언트의 수요나 시설의 수용량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이 시설이 놓일 수 있는 위치가 불연속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모든 변인들을 이미 알고 있어서 답을 결정론적으로 구해낼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이 오퍼레이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할까가 있는데요. 일단 앞에서 말했던 P 메디안, P 센터, 맥시멀 커버링, 그리고 셋 커버링 등의 많이 알려진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알고리즘화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P 메디안에 대해서 포뮬레이트 된 거를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내용은 들었으셨으니까 일단 저 H라는 그 어떤 수요자와 그 시설 사이의 거리에 따른 그 디맨드에 따른 값이 있고요. 그리고 D라는 거리 값이 있고요. 그리고 Y라는 그 수요자가 그곳에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P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 W라는 값을 최소화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맥시멀 커버링과 셋 커버링도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맥시멀 커버링과 셋 커버링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저 이론들을 가지고 어떻게 최적화를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P 센터와 P 메디안의 기법을 합치는 건데요. 일단 어떤 A라는 값을 그 시설의 최소 값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B라는 값을 시설의 최대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B가 A 플러스 1이면 5번으로 가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C라는 값을 새로 설정을 합니다. A와 B의 평균 값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C와 C 플러스 1의 이 코스트 값을 서로 비교해서 좀 더 작은 값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시력화를 진행해서 결국에는 미니멀 토탈 코스트로 저 CA와 CB 중에 작은 값을 골라서 결국에 최적화가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폭염 대피시설 입지 선정 최적화 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결과 도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폭염 대피시설과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를 동적 데이터와 정적 데이터로 분류할 것입니다. 동적 데이터로는 지역, 시간별, 연령별, 유동 인구 데이터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정적 데이터로는 지역 주택 정보, 그리고 폭염 취약계층 정보, 그리고 현존하는 임시거주 시설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들을 모두 통합시켜서 적용시킬 것입니다. 여러 데이터들을 모두 통합시키고 이 데이터들에 알맞는 적합한 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여 최적화시킬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매칭을 통해 폭염 취약계층 주거 위치를 추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폭염 정도에 따른 불쾌 지수가 있을 것이니 그 불쾌 지수에 따라 시성 수율을 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폭염 대응을 위해 폭염 대피시설 배치를 최적화시킬 것입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 폭염 취약 계층 주거 위치에 대한 추정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또한 폭염 대피시설 배치에 대한 그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최적화 모델링을 통하여 도출하게 된 결과를 분석할 것입니다. 최적화를 기반으로 폭염 대피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할 것입니다. 폭염 취약도를 바탕으로 대피 우선순위를 먼저 적용하고 그 후에 날씨, 취약계층 인구 등 여러 요소들의 변화를 가정하여 민감도를 분석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폭염 대피 시설의 배치에 대한 결과 분석과 운영 방향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차례대로 날씨, 이동거리, 전기요금, 그리고 인구의 변화를 가정해서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피시설 설치에 필요한 요소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폭염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요인 또는 교통지리적 요인 또는 경제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고려할 요소 등은 첫 번째로 폭염 취약계층의 분포입니다. 이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주로 주거하고 있는 지역들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상 정보입니다. 지역별로 불쾌 지수나 자외선 수치 또는 일사량 등 기상 정보나 기상 상태 등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로 따지면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는 어떤 기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남부지방에서 대피시설을 많이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이동 반경입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이동하거나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할 방법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폭염 대피 시설을 고려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하여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 B, C 지역이 있어서 각각의 지역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15,000명, 10,000명, 5만 명이 있다고 했을 때 C 지역, A 지역, B 지역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배정하여 대피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주문인 선호도 조사와 같은 것들을 추가한다면 더 좋은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발표한 것을 토대로 연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